이곳은 녹본동에 있는 도원극장. 여기가 할아버지의 손때 묻은 작업실 공간이다. 곳곳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영화 포스터들. 한쪽 벽면 빼곡히 쌓인 물감통들. 털털거리며 돌아가는 낡은 선풍기에 할아버지의 유일한 친구인 라디오까지. 이곳에선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도 달랑 이름만이 남아있고 낯익은 배우들의 얼굴들도 할아버지의 끄적인 메모장에 불과할 뿐이다. 이번에 할아버지가 그리실 작품은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이다. 인물들의 표정이 다양하게 나온 포스터.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 포스터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시다. 신문 기사는 이제 영화사에서 선전하기 위해서 동판대를 주고 촬영했다. 근데 이제 강혜정이라는 여배우가 이거 본 얼굴이거든요. 안 닮았잖아요. 응? 포스터 얼굴하고. 이걸 많이 참작을 해야 돼요. 그릴 적에. 그림 그리실 때 제일 힘든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릴 때 제일 힘든 눈이죠. 눈이요? 또 얼굴이 넓이가 결정되거든요. 누군가 사람의 눈을 보고 얘기할 때 진실을 알 수 있다고 했던가. 그래서 할아버지도 그림 속 인물들의 눈 속에 진실을 담으려 하시나 보다. 이마룡 씨는 그리기가 어때요, 얼굴이?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표정이 괜찮아요? 눈이 보통 사람보다는 좀 특이하잖아요. 눈이 그리시기 제일 힘드시죠? 그렇죠. 눈이 거의 80% 이상 좌우하지. 사람마다 표정도 제각각, 생김새도 제각각. 남들보다 조금 작은 눈은 그리기도 훨씬 쉬운 모양이다. 아직 채 지워지지도 않은 널쩍한 판에 칸을 나누는 것으로 할아버지의 그림 그리기가 시작됐다. 요즘엔 보기 드문 하얀 백묵을 이용해 밑그림부터 그리시고 몇 가지 단색 물감들로 만든 색깔들이 주인공들의 얼굴에 더해진다. 칠하고 또 칠하고 할아버지의 정성어린 손길이 바빠질수록 배트맨 사이로 가려졌던 인물들의 형상이 하나둘씩 살아나고 저마다 개성 있는 표정들이 점차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럼 그림 그리실 때는 무슨 생각하시면서 그리시는지? 아무 생각도 않고 오로지 이제 잘 그려야겠다. 실물과 똑같은 비중을 두고 그릴 수 없나 이제 그거죠. 내 나름대로의 노하우라는 것이 뭐냐면은 칼라를 쓸 때 대중성이 있는 그런 칼라를 주로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건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여성들이 좋아하는 칼라, 거의 대중성 있는 칼라가 되겠습니다. 거의. 예를 들어서 액션 영화 같은 것은 색깔이 칼라가 강하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정사 장면이 있는 그러한 영화는 핑크색 칼라가 많이 들어가고, 이게 영화 줄거리 소재에 따라서 칼라도 많이 다양하게 들어가죠.
수십 년 동안 극장 간판을 그려오신 할아버지만의 노하우는 역시 칼라였다. 그것도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칼라. 그래서인지 유독 여배우 강혜정을 그리시는 손길이 더욱 조심스럽다. 놀란 토끼 같은 표정의 강혜정. 할아버지는 과연 이 독특한 표정을 어떻게 표현하실까? 우선은 조심스럽게 기초화장부터 하신다. 그 다음엔 색조화장으로 포인트를 주고 세심하게 쌍꺼풀도 만들어내신다. 눈썹 하나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립스틱까지 바르면 끝! 이렇게 동막골의 여주인공 강혜정이 완성됐다. 정말 신기하게도 많이 닮았다. 몇몇 주인공이 왔었는데 간판 보고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 오면 이제 칭찬이죠. 마음에 든다고 하던가요? 수고하셨다고, 내 본인 얼굴보다 더 잘생겼다고 난다든가 그런 정도죠. 그런 얘기 들으실 앞으로 때 잘 부탁한다든가. 기분은 어떠세요? 그런 얘기 들으실 글쎄요, 아직까지 내가 그린 작품에 만족을 느낀 작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예의적으로 나한테 하는갑다 그런 정도로 생각해요. 배우들의 예의적인 칭찬이라 말씀하신 할아버지의 겸손함. 하지만 자신들의 얼굴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려주신 할아버지의 수고에 대해 배우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보다 훨씬 잘생겼는데. 그러니까요. 젊게 좀 그리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젊어지시고. 정재영은 조금 약간 부었다. 재영 선배님 주름 하나도 없어요. 제 얘기. 일단 뭐 너무 잘 그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참 재밌고요. 그냥 향수, 아련한 그런 추억이 기억이 나네요. 그렇다. 누구나 자신의 모습을 정성스럽게 그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재미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할아버지의 그림. 과연 할아버지는 언제까지 그림을 계속 그리실 수 있을까? 오늘은 그동안 정성스럽게 그려진 극장 간판이 걸리는 날이다. 하지만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도무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약간 덜 마른 상태에서 비를 맞게 되면은 칼라가 흘러내려요. 갑작스러운 비가 못내 원망스러운 할아버지. 아는지 모르는지 배우 신하균만이 씩 미소 짓는다. 다음 날 오후,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기 시작한다. 길 가던 아주머니도 아이스크림을 먹던 여중생들도 모두 한 곳에 정신이 쏠려 있다. 상영이 끝난 극장 간판이 내려지고 방금 완성된 따뜻한 극장 간판이 올라가는 순간이다. 그냥 항시 태풍이 온다 그런 자세로 묶어야 돼. 몇 번이고 끈을 조여매시는 할아버지의 꼼꼼함 속에서 역시 40년 전통 베테랑의 모습이 드러난다. 할아버지의 정성 어린 수고 끝에 걸려진 극장 간판.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거리에 나와 최종 확인을 하신 후에야 자리를 뜨신다. 이곳은 다시 작업실. 금방 작품을 끝내셔서 이제 쉬실 법도 한데 방금 내린 영화 간판을 지우기 시작하신다.
좀 허무한 생각이 들지. 자기 능력과 할 대로 다 하면은 이 세상을 떠나는 이처럼 마찬가지. 간판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간판이 사라지는 거죠. 그 언젠가 정성스레 그린 그림을 지우시는 할아버지의 손길에서 묘한 씁쓸함이 느껴진다. 다시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 간판 준비를 하시는 할아버지. 이번에 그려질 작품은 스펙터클 대작 우주전쟁 위에 그려지게 된다. 또 한 번의 터치로 인물의 생명을 불어넣으실 할아버지에겐 지금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다. 언제나 시작은 설레고 지금 그 시작을 준비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한편의 극장 간판이 완성될 때까지 어디 하나 할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그만큼 손때가 묻고 정성이 담긴 인간 냄새가 물씬 풍겨나는 작업인 것이다. 사람 냄새가 나는 그 무엇. 단지 편리하고 새롭지 않아 사라지기에는 그 속에서 우리가 잃고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다.